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시작부터 참 아주 따사로운 이 훈훈한 느낌 좋죠? 별게 다 있습니다. 말씀주세요. 제가 요즘에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창호 앵커님이 되게 싫어하시면서도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새로운 파트너와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다시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FOMC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원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수급면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도 사고 특히 기관이 조금 많이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코스닥을 볼 때는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그렇죠.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SFA 반도체라든지 어부부 반도체, 제조 반도체 이런 중소형주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눈에 띄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마다 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랭킹쇼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하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나 이거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서 인사 좀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기숙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가 참 먼저 눈에 띕니다. 창호일거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크크크크. 어디 있나요? 아니에요. 무리하는 건 아니고 저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앵커님의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신 분이 계시네요. 뭐죠? 사랑리님께서 유창호 앵커님 점점 귀여워지심. 그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딱히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주셨다니 이거 기쁜 일이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머니스트님 체인지 파트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개편이 돼서 유창호 앵커, 김민아 앵커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재미도 챙기고 그리고 수익도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스트랄님 이건 앵커 연차 소진 중이구나 하셨는데 그냥 저녁 타임으로 완전히 올인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오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우리 이건 앵커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파트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낮으로 일하시는 건앵커님을 대신해서 제가 조금 더 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리님, 보영님, 지금이니님까지 와주셨는데 종목 신청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지금이니님께서는 JI테크를 남겨주셨고요. 위에 보니까 써니님의 에이펙트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역시 저희는 종목 진단의 진심의 프로그램이니까 종목 진단 요청을 가장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좀 많이 발빠르게 오셔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남겨주시니까 저도 그렇죠.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릴렉스하고 자, 종목 진단을 해보기 전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또 항공주들이 조용하지만 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점점 고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연말 비행기 예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또 랭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 얘기 나오니까 또 벌써 해외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해외여행지가 어디신가요? 저는 진짜 오래됐는데. 코로나 딱 직전에 그때 방콕 갔던 거. 코로나 완전 직전이었어요. 2020년 1월인가요? 그때 잠깐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아이고, 그럼 꽤 오래되셨네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또 방콕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네, 좋더라고요. 아니,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럼 오늘 랭킹 주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음 중 여행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을 주제로 랭킹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그래요. 맞아. 사람마다 지역별 선호도 차이가 꽤 있거든요. 자,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일본 중화권 대양주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네, 이게 오호. 제주항공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24년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5가지 항목에서 이제 또 순위가 매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도 맞춰가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이코는 혹시 이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유럽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유럽. 저도 유럽, 사실 유럽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들었었는데 네. 안 가봐서 아직 안 가봐가지고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프랑스를 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저희 의견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종목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이재필 전문가를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은 혹시 여행 가신다면 이쪽에 어디를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저 뭐 두 분 앵커님이 유럽 가신다니까 저도 유럽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도 유럽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3명 다 유럽. 오늘 1위 쪽이 유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 의견 하나 들어봤고요. 그럼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윤기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아주 굵직한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또 정유로 함께하는 회사죠. 18만 8,878원. 아이고. 25%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가 13만 원대. 일단은 매수 가격에 비해서 많이 좀 밀렸습니다. 이거 고생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네. 비중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요즘 종목 상담할 때마다 이 2차 전지 쪽, 이런 쪽 상담이 들어오면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올해 워낙 큰 시세를 줬었죠. 이 SK이노베이션은 아닐지라도 다른 종목들, 양극재 쪽, 이런 쪽은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워낙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양극재 쪽, 이런 쪽이 그렇게 올라올 동안 좀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만큼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자,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셀업체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양극재 업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자, 제가 10월 달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 총각 그때부터 드리던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IRA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뒤집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며칠 전에 트럼프가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ABB 이런 얘기를 했어요. Anything but Biden. 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임하는 첫날은 독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는 좀 실제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당선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인데 지금 유일하게 이쪽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이 좀 힘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저는 이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되게 되면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1월 달 대선 때까지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공화당 후보 중에 니키 헤일리 후보가 있는데요. 이분은 유엔 대사도 하고 주지사도 하던 분입니다. 50대 여성분인데 이분한테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가 싫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월가의 큰손들
이런 분들이 니케일리한테 저 후원을 좀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이게 지지율이 올라와서 좀 이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월등하게 공화당 후보들 중에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니케일리가 선전하는 요거는 뭐 저 1월 달부터 뭐 한 3월 달 때까지 그 공화당 경선이 있는데요. 주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서 니케일리가 좀 이렇게 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렇다면 단기간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최근 들어선 또 유가도 안 좋잖아요. 유가도 안 좋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눌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런 게 있었죠. 기후변화 당사자 총회, COP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28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산국들의 압력이었다라고 봐야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화석연료에 대해서 단계적인 폐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성명서 초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유 쪽을 보게 되면 유가 쪽이나 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조금 좀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18만 8천 원에서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어떻게 하기에는 지금 좀 너무 많이 하락한 그런 국면이고요. 자, 좀 이따가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일단 뭐 기본은 된 기업이니까요. 자, 이익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뭐 한 2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되니까 주가 자체는 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조금 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반등 나오는 국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뭐 반등 나오는 국면에서 아마 이게 좀 이 정도까지 한 15만 5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그 공화당 후보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5만 원대 중반 정도가 가면 그때 또 뭐 미국 대선판에 미국 정치판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바이든이 지금은 자기가 한다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몇 가지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5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드렸습니다. 15만 원 정도까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 정도에서 일단 챙겨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나머지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기숙님의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손실이 많은 만큼 정말 도움이 절실해서 이렇게 댓글에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 최대한 반영하셔서 손실 줄이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률 더 많이 챙기시길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숙님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지금 네. 진단하는 동안에도 손실이 너무 커서 매도할 수도 없고 오래 가지고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남겨주셨어요. 아무쪼록 방금 그 진단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댓글창을 쓱 보니까 네. 이제 많은 종목 상담도 올라오고 있고 막 매수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 그쵸. 요즘에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신 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그래도 좀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8, 9, 10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습니까? 보릿고개였죠. 보릿고개. 그때는 종목 진단도 요청도 잘 안 들어왔어요.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반토막 이상. 아이고. 와, 그때 정말 생각하면 요즘의 분위기 정말 좋은 거죠. 얼마나 착잡하셨겠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계속해서 수익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쏭님께서 보내주신 대동입니다. 네. 네, 이 대동이 농기계 쪽에서 농슬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각광을 받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은 손실 단계에 계시거든요. 네.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15%로 이렇게 저희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재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동입니다. 14,000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대동은 대표적인 농업 관련주인데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저 중국 쪽에서 요소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원료까지 뭐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비 뭐 이런 종목들 경농이나 뭐 이런 비료 만드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농기계다 보니까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동이 9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자, 9월 달에 여기서 상한가 기록했고 뭐 그러고 난 다음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더 갔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유였냐 하면요. 마찬가지 로봇 쪽이었습니다. 어제 LIG 넥슨이 저 미국의 국방용 로봇, 그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얘기가 나오고 어제 시가총액이 2조가 되는 게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이 대동 역시 마찬가지 그때 9월 달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포스코하고 손잡고 특수임무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발한다라는 거였으니까 개발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어요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재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뭐 거의 주가 자체는 원상태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자, 이 대동이 좀 그렇게 전에처럼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려면요. 이게 매출에는 좀 도움은 안 되겠지만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줘야 돼요. 진행되는 뉴스들. 자, 특수임무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걸 개발해서 뭐 언제쯤이면 우리가 양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쪽 뭐 여기가 그때죠. 여기가 로봇 얘기 나왔을 때 그럴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쭉 반등이 나오면서 1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움직였던 자리가 있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여기 아래는 242평선이 받치고 있고요. 지금은 122평선에서 지지를 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 지금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뭐 그 정도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지금 현재 이 62평선이 그냥 파란 선입니다. 그냥 거의 직각으로 확 꺾여버렸죠. 이렇게 좀 직각으로 이렇게 확 꺾인 경우에는 이걸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다라면 뭐 한 14,4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근데 내일 되면 이건 좀 더 내려올 겁니다. 자, 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뭐 중기 다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14,400원 정도, 62평선이 위치한 자리, 그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장기간으로 갖고 가신다라면 또 뭐 있다 보면 포스코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제대로 된 얘기일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뭐 한 1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요. 자, 이쪽에서 거래량들이 워낙 많이 터졌어요.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싼 기업입니다. 올해 뭐 한 1,0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벌 것 같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요. 주가 자체는 싸니까 뭐 단기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일단은 조금 뭐 중기 이상으로 중장기로
들고 간다라는 중기 이상으로 들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단기 목표가는 단기는 62평선이 위치한 14,400원 정도, 중기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14,400원,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로 본다면 17,000원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쏙님의 종목 진단이었죠. 쏙님께서 아까 전에 유럽 여행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시차 적응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가 있는 자리여서 이 적응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내용들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잊기 전에 이제 랭킹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의 랭킹 주제 저거였습니다. 다음 중 여행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는 어딜까요?거든요. 네, 내년 여행지로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 할까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5위는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5위 어디죠? 중화권이군요. 칭다오, 마카오 등 11.3%입니다. 네, 의외로 저는 중화권이 그래도 막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마카오 이런 곳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좀 놀랬거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위 중화권이 밀린다라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지역들의 인기가 그만큼 많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중화권 쪽에 대한 뭐 로망 이런 게 사실 크게는 없었는데 그분 있죠. 백종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잔뜩 뭐 네. 길거리에서 먹는 거. 네. 그 프로그램 보고 나서 저기 칭다오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저기를 한번 꼭 갈 겁니다. 몇 년 안에. 저는 칭다오는 생각을 못 해봤고 네. 중국에서 상하이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큰 도시죠. 네,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번 네. 중화권도 여행의 맛을 한번 보고 싶네요. 혹시 잘 다녀오신 분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 이야기도 한번 남겨주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1위부터 4위까지는 또 어떤 국가일지. 든든한데요, 지금. 마구마구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본, 동남아, 유럽, 그리고 대양주 이렇게 괌 4가지가 사이판. 나눠 있습니다. 와. 괌도 가고 싶어요. 이거 진짜 쟁쟁합니다. 솔직히 1위부터 4위까지는 가늠이 잘은 안 돼요. 네. 자,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들어보면서 저희는 종목 진단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지금이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JI테크를 갖고 계십니다. 요거 반도체 소재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작은 종목들이 정말 급등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15%를 쏘아 올리면서 4,000원을 넘겼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4,900원이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4,90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 뭐 그래도 다행이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사실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질질질질 정말 어렵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 팍 쳐 올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하루짜리일지 또 이어서 갈지. 제발. 그래서 오늘 진짜 이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요거 오늘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손절을 지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자, 이 반도체 섹터들도 올해 좀 양극화가 좀 됐었죠. 지금 반도체 섹터들 중에 많이 이렇게 움직인 쪽들은 뭐 저런 것들, HBM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팹리스 쪽 있죠. 뭐 저런 것들,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그리고 제주 반도체, 뭐 요런 쪽이 팹리스 업체인데요. 그런 쪽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 온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장을 보게 되면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팹리스 쪽에서 제일 못난이 짓 하던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자, 요것도 뭐 MCU 칩 만드는 그런 기업이니까 요것도 급등했는데 요런 게 급등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대통령께서 지금 네덜란드 방문 중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칩 동맹 형태로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좀 한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런 쪽들이
뭐 실제로 좀 뭐 돼서 이렇게 일이 되려 그러면 시간이 되게 좀 많이 걸리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뭐 그런 쪽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뭐 처음에 막 되게 많이 움직이다가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스가 나온 그런 때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연속성 있게 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JI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 반도체 PMC라 그러죠. 요거 포토마스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다음 OLED 소재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쪽들이 좀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되게 실적 부분들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실적들은 훨씬 더 안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올해 실적 부분들이 뭐 3분기에는 적자가 났어요. 3분기에 적자가 나고, 그래서 1, 2, 3분기까지 다 합치면 뭐 한 26억 정도 흑자지만 이게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이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올라오는데 조금 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JI테크 같은 경우는 매물 부담도 지금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10월 달에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고 지금 이 캔들까지겠네요. 여기 이 캔들까지 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캔들이니까 지금 현재 뭐 조금 좀 약간 통과를 냈는데 이 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속성 있게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오늘이요. 좀 이거를 다 뚫어내면 오늘 지금 현재 15% 정도 상승해 있는데요. 자, 요게 좀 오후장에 힘을 좀 더 내서 좀 뭐 상한가 근처라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 뭐 한 4,500원 정도 이상 그쯤까지 만약에 오후장에 갖다 놓는다라면요. 뭐 한 5,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주가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단기 재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장중의 움직임을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료 자체는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간 거 뭐 그런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요런 재료는 지속성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두시고 좀 이 가격대 말씀드린 부분들 요런 부분 참고하셔갖고 매매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I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해주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 되셨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JI테크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죠. 네, 자, 오늘 여행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니까 진짜 빨리 일상을 떠나고 싶어지긴 하는데 맞아요. 어딜까요? 4위인가요 지금? 네, 이제 4위를 공개해야 되는데 동남아, 일본, 유럽, 대양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4위를 차지한 국가는 어디일지, 어떤 지역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요. 띠리리. 대양주였습니다. 생각보다 대양주는 저 조금 더 위일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선호하는 곳 아닙니까? 최상위 아니에요? 정말 되게 뭔가 천국 같다고 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양주가 또 중화권이랑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이건 생각인데 휴양지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괌이나 사이판 같은 그렇죠. 곳. 그런데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갈 수 있고 진짜 여행다운 여행.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뭔가 관광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두 마리 그렇죠. 토끼를 잡는 느낌이라서 동남아 아니면 일본 쪽을 가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휴양보다는 진짜 여행을 관광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도 한번 가늠이 좀 됩니다. 지금 바닷꿈님께서 네. 신혼여행지 이렇게 딱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신혼여행지로는 저기가 최적이긴 한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신혼여행으로 저기는 세이브해두고 내가 놀러 갈 땐 다른 곳에 가겠다. 맞아요.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은 듭니다. 신혼여행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결혼식 진짜 많이 하죠. 그쵸. 이미 난 간 거야.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추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위까지 맞춰봤고요. 3위를 말씀해 주시죠. 네, 3위도 이제 댓글에다가 많이 이렇게 좀 추측도 해보시고 네.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 모실까요? 오늘은 맷 데이먼 닮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바로 지금 떠올라요. 네, 토마토의 굉장한 훈남 전문가님, 맷 데이먼을 닮으신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아니, 맷 데이먼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옆으로 보시잖아요. 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죠? 이게 바로 김영일 전문가의 매력이죠.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빨리 넘겨달라는 의미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대박이님께서 보내주신 아니에요. 한화 시스템. 이주 대박이님이십니다. 이주 대박님이시군요. 네,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한화 시스템이고요. 한화 시스템 보유 비중 20%에 15,726원이 단가입니다.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우선 그래도 지금 수익이에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16,38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괜히 기다렸다가 또 빠져가지고 그렇죠. 빠졌을 때 약간 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지금이. 마침 또 전고점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맞고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네. 걱정이죠.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15,726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구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12,000원 구간에서 저점을 좀 잘 잡아주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이제 이 방산 기업들이 수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단 한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LIG 넥스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이제 방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수출량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이제 또 좋은 시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량이 더욱더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에 수출되는 이제 국산 K2 전차에 탑재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수주량들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앞으로 이 해외 쪽의 수출량들을 더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시각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 내의 단가가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한화 시스템이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고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무언가 17,000원 구간에 막혀서 윗꼬리를 그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18,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17,000원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줘야지 18,000원 구간까지 또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12월 5일 화요일 구간인데 화요일 구간에도 어느 정도 이 17,000원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17,000원 단가가 상당히 이 두텁게 매물 구간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17,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 5일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라면은 이 종목은 일단 단가를 조금 높게 잡으셨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 시 정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찌됐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17,000원 구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18,000원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윗꼬리를 그린다 싶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위에 또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될 테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대박이님의 한화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17,000원 구간이라고 이제 딱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 보니까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주식 좋아요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해빛님께서는, 햇빛이 아니라 해빛님이시네요. 이게 잠깐만요. 빛 맞죠? 네. 저는 그 빛 쪘다 할 때 그 빛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빛자가 맞습니다. 네, 유럽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정말 간략한데요. 유럽 딱 두 음절로 유럽이 1위일 것이다. 확실히 오늘 보니까 유럽 쪽에 인기가 많긴 하네요. 네, 댓글창에는 우선 유럽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유럽을 가고 싶다고 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남아, 일본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약간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일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것. 근데 유럽을 안 가깝잖아요. 가봐서 그래요. 저는. 네. 유럽이 그리고 좀 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그런 쪽에서 이게 좀 이렇게 갈릴 수도 있겠다. 로망? 뭐 생각이라도 하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 대박이님, 진단 감사하다는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계속 또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스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두산입니다. 와,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건 종목 진단 많이 왔는데 네. 두산이 들어온 건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쭉쭉 잘 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산이 지금 좀 아쉽습니다. 일단 평 단가가 12만 7천 원이고 보유 비중이 10%이신데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안 그래도 여기 채팅창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네, 두산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리면 다시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산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평 단가가 좀 높습니다. 12만 7천 원이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현재 손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 단가가 12만 7천 원이신 거 보니까 아마 요때 구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구간에 왜 상승이 나왔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시장에는 없으니까 두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렸었던 게 이제 요때 구간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올랐었던 걸 그대로 다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때의 상승은 두산 그 자체의 이러한 이제 실적보다는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의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 두산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두산이 좀 올라오려면 이제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의 이런 이제 실적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야겠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3분기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속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실적이 나타나 줬거든요. 두산 밥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뭐 두산 퓨어셀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정속회사들이 실적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해주기는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거의 들어오고 있지를 않죠.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에 현재 약 한 9만 원 정도부터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터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면서 무언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함께 나와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잘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는 많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 자체가 부족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구간에서 결국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추세가 살짝 꺾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1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21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9만 원 구간부터 이 8만 원 후반대 구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21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이번 주에 FOMC 발표가 있죠.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두산이 21선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저점 잡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두산 같은 종목은 굉장히 긴 시간을 고려를 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두산 자체적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자회사들의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산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바닥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9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목표가 노리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그렇게 길게 기다리기도 싫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이 두산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기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해칭 매매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당분간 두산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면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방법이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면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길게 보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오히려 수익을 노리시는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시나리오도 두 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우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신 이후에 이 저점을 다지는지 바닥을 잡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한 72,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9만 원 중반대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을 첫 번째로 세워주셨고요. 또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한 내용들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오늘 랭킹쇼 주제 3위까지 공개를 하고 갈게요. 자, 3위입니다. 바로 어딜까요? 뾰로롱. 유럽! 오! 유럽이 3위였어요. 되게 의외인데요? 아, 그러면 이거는 딱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유럽이 쉽게 가긴 어렵다. 머니까. 그렇죠. 마음 먹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3위인 것 같고 1, 2위가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난 일본, 동남아.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생각난 게 이게 2024년을 기준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그때 빈대로 되게 한번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는데요? 네.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도 절파고 TV님께서 유럽 더럽다고 깨끗하지 않대요. 아, 피디님 뭐라고? 빈대로 빈대떡을 먹는다고요?
이런 끔찍한 소리를. 빈대떡 하면 또 그 노래 있잖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쳐지니까 우리 딴 거 할까요? 어쨌든 3위가 유럽이었습니다. 약간 네.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네. 1, 2위가 동남아, 일본입니다. 자, 둘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약간 윤기수님께서도 유럽이 3위라뇨? 그쵸, 라고 놀라신 다들 것 같아요. 지금 충격의 도가니탕이네요. 자, 돌핀 키우기님 1위가 일본이다. 이쯤에 딱 일본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1위는 동남아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견들 확인되고 있는데 확인을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죠. 이번에는요. 졸파고 TV님의 종목입니다. 단골이시잖아요. 잠깐만요. 졸파고 TV님. 아니, 이번에도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계셨었네요. 아이고, 진짜 졸파고 TV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절파고 TV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들고 오시면 뭔가 더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왜냐면 마음이 그 전에 들어요. 카카오, 크래프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거 지난해 초였나요? 그때 좀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한 가지 터지고 나서 네.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내려갔죠. 계속 올해도 내내 바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뿐만이 아니라 건설주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장이 약간 좀 잔잔 이쪽 저쪽 치고 올라갈 때 건설주들이 어느새 이렇게 올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10,000원도 안 되던 게 지금 15,000원까지 최근에 쭉 올라왔죠. 거의 1년 사이에 저렇게 네. 차트를 보면 9,530원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5,900원까지. 게다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아직 매수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올라온 게 한계인 건지 아니면 배당받고 기다릴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올라온 게 한계로 보고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쭉 기다리면서 뭐 배당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전에 이 붕괴 사고가 한번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맞을 매는 다 맞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권에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뭐 복합 리조트가 또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던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어찌됐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상승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까지는 거의 올라왔잖아요. 거의 올라온 상황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16,000원 구간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제 물량이 상당히 저는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밑꼬리를 그려주기는 했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다시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5,000원 한 중반대 후반대 정도까지 다시 올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쭉 이제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 줬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제 추세를 약간은 깨는 그런 이제 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복귀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윗구간을 올려놔 주어야지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16,000원 구간을 또 돌파를 해줘야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14,700원 이탈 시에 저라면 무조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워낙에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배당까지 받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설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건설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단기간 내에 이 부분은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의 이 어느 정도 탈출 기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차례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주목받을 때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 기회가 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이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무래도 수급 쏠리는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개별주 순환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장세가 추가적으로 더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순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눌렸을 때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좀 상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16,000원 구간 뚫어주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일단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또 만약에 16,000원 구간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또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이걸 기회로 보고 일단은 정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매수가 이상까지 욕심도 나시죠? 자, 그렇지만 좀 냉정한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절파고TV님의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요거 오늘 랭킹 주제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내년 여행지입니다. 어딜지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일본이 역시 1위였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네. 일본이 28.9%를 와. 차지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최근에 엔화가 진짜 네. 싸잖아요. 네, 요즘에는 엔화를 바꾸려고 가면 잘 못 구한대요. 은행에서도. 그 정도로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쌀 때 사람들이 다 이미 환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리 예약도 다 해놓나 보죠? 맞아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네. 뭐 사실 가깝기도 하고 비행기 타면 웬만해선 국내외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빨리 갔다가 빨리 네.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부담감도 덜할 것 같고. 네, 여행 인프라도 굉장히 또 잘 돼 있는 국가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바로 친숙하게 방문을 하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이 2위였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선호를 가장 많이 하는 여행지 순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뭔가 수익을 많이 내서 비행기 티켓 값까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랭킹쇼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